진짜. 기레기들이 같이 날뛰고 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난리 났어요. 어제 대법원 정치 판결을 딱 기점으로 기레기들도 같이 춤추고 난리 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레기들도 반드시 손 봐야 이 됩니다. 기레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이 건으로 통해 갖고 이재명 후보를 피선거권 박탈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아주 계속 그런 기사를 종교처럼 해요. 믿고 예.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조중동 이 레거시 기레기들이 이 건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건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졌던 선거에 있던 선거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를 소급해갖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허위사실입니다. 이거 고발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지금 또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당선이 됐잖아. 근데 장모 10원 한 장, 그 다음에 뭐 피해준 적 없다. 그 다음에 김건희가 뭐 구약 다 해온다. 이게 거짓말이지. 이거 당선된 놈을 왜 수사를 안 해? 재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왜? 당선된 놈을 처벌해야지. 안 하는 이유가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이 허위사실, 그러니까 당선자 허위사실 관련된 시효가 6월 15일까지 남아있어요. 선거법이 그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게 정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서 갖고 한 열흘 남은 기간 동안에 깔끔하게 그것도 고발해주면 당선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국짐은 400억 토해내는 거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선거를 빨리 치러 갖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2심에서 만일에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으면 이 대법원 올라가서는 그냥 바로 확정지었을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2심에서 이 세 판사가 이 세 분이서 무죄를 선고해 줬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구한 겁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 이분도 이제 나라를 구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저런 무리수를 펼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주변의 외압이나 또는 뭐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기수도 낮은데. 그 주변에서 특히나 수원이면 더 했겠죠. 수원지법이면. 그 많은 외압들을 이겨내고 법리적인 검토와 논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교과서적으로 무죄 입증을 해내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도 대선 후보로서 차기 대통령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진짜로 대법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그 조희대가 막 읽는 거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파기자판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도 그 걱정했어요. 와, 씨. 반일에 거기서 파기자판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때려버렸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그거는 뒤집을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파기자판을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환송만 시킨 걸로 해갖고 이것도 사실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제도 특별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이 사법 난동을 피운 새끼들이 왜 파기자판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조희대 손 덜덜덜 떨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왜 파기자판까지 안 가고 환송심으로 끝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야. 무서웠던 거지 뭐. 아니 그랬으면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법 쿠데타가 됐을 거예요. 그럼 끔찍합니다. 근데 뭐 경선 다시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근데 그런 일은 뭐 자기도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어찌 됐거나 민주당의 지금 입장, 지금 이낙연이가 대표 바꿔야 된다. 네가 뭐 돼? 밖에 나가 있는 놈이
지금 대선 후보 바꿔야 된다라고 조등정이랑 국짐이나 뭐 외부에 있는 언론 새끼들이 다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만큼 현재 민주당은 심지어 단일 대우로 잘 뭉쳐 있는 거죠. 고민정도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럼 다 됐어. 고민정도 야 이거 판결 이상해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민주당은 흔들릴 일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 안 바꾸겠다는데 왜 권성동이랑 이낙연이가 바꾸라고 지랄을 하냐고. 아니 이준석, 누구는 누구 당이나 신경 써. 왜 남의 당에 대해서. 이준석, 안철수 전부 다 하나씩 얹어가지고 뭐 이게 잘못된 민주당 바꿔야 되는 거. 내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당 얘기해. 바꿀게요. 누구당? 누구당? 그 콩가루 집안 누구당 얘기나 해. 우리 후보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권리당원이 60%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90%로 뽑은 후보입니다. 이거를 공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 아이, 진짜. 근데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고법에서 진짜 유죄 때렸으면 지금쯤이면 끝났죠. 끝난 상황이 돼버렸을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이 박탈됐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에 지거나 지네가 다시 정권 유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 더 강력한 후보가 나서가지고 더 개혁을 해 나갈 거고 이재명 후보는 나중에 개헌 이후에 연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아예 민주당 후보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5월 중에 저것들이 대법원 다시 재환송해 해가지고 다시 빨리빨리 해서. 꽝꽝 해가지고 우리는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등록했는데 야 니네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만일에 이번에 얘네들이 유죄 판결을 때렸고 피선거권 박탈을 시켰으면 11일 전에 새로운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일단 무소속 후보를 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후보를 밀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사상 초유의 13번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염려가 이제 없다고는 나 이제 아무 말을 못 하겠어. 나는 절대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을 거예요. 저 숭악한 것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것들은 우리가 죽이잖아? 죽여도 귀신으로라도 나타나가지고 좀비야. 괴롭힐 것들이야. 쟤들은 좀비예요. 좀비도 목 자르면 죽는데 이 새끼들은 죽지도 않아. 아유, 죽어도 귀신으로 나타나서 괴롭힐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아주 테마의식을 제대로 해버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분노스럽겠지만 오히려 이게 우리 진영의 그러니까 결속, 단합을 더 간단히 하게 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쟤네들이 앞으로 선거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로 활용해갖고 쓰는 전술을 핀다고 하면 이번에는 오히려 더 폭망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친구가 다른 사람 이제 회사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 별로 관심 없었대요. 근데 말하더니 이번에 이재명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아니 대법원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일단 헌재에서 말하는 건 되게 명문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런 말을 쓰나.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이해할 만한. 그랬는데 대법원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쟤들 이상하대. 그러니까 그거 조희대가 하는 것만 들어봐도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 압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정도면 이재명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희대는 집단에는 국민들 모아놓고 생중계 해줘가면서 그것도 휴일에 생중계 해줘가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대선에 뭔가 큰 이슈를 던져준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저쪽 진영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니네 진영을 그냥
돌매달아서 심야에 던져버린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사법부 자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을 스스로 선언해버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사법부 개혁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사법부 개혁 못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후보 뭐 토론회 하더라도 사법부 개혁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저쪽에 마지막 자중 질환과 그리고 이벤트 비용으로 3년간 1,200억을 써버린, 1,300억을 써버린 통큰 호스트 얘기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